우리 남편하고 시부모님은 내가 요조숙녀인 줄 알아. 난 절대 6시 전에, 남편 오기 전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남편이 내가 이러고 노는 걸 어찌 알겠어? 저는 올해 75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평탄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식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슴 아픈 기억이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26세 첫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었던 터라 결혼을 서두른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곧 손자들이 태어났죠. 첫째는 돌도 채 되기 전에 둘째는 그 이듬해예요. 손자들을 보는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손자들이 2살, 4살이 되었을 때 아들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지만 아들 며느리 둘 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다 보니 책임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전 며느리는 아이들을 아들에게 맡기고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홀로 2아이를 키우게 되었죠. 물론 저와 남편이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왔지만 어린 2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2아이의 아빠가 된 아들은 자신의 청춘을 모두 아이들에게 바쳤습니다. 데이트는커녕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이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살았죠. 어린 손자들이 엄마는 어디 갔어요? 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면 아들은 엄마는 너희를 많이 사랑하지만 지금은 멀리 있어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35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로 엄마, 오늘 저녁에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줄 알았는데 아들은 곧바로 결혼하려고요.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27이 젊고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지연이었죠. 첫인상은 참 단정하고 예뻤습니다. 말투도 조곤조곤하고 예의 바른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여성이 이미 2아이가 있는 이혼남과 결혼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지연 씨 부모님은 알고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눈을 내리깔며 처음에는 많이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아이들도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연이는 아이들에게도 정말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큰 손자가 음식을 흘렸을 때도 짜증 내지 않고 부드럽게 닦아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연이의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자신의 딸이 처음부터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어떤 부모가 쉽게 허락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희 부부도 지연이의 부모님도 2사람의 강한 의지 앞에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처음 결혼과는 달리 화려함보다는 진심이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결혼 후 지연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봐주었고 아이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점차 지연이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항상 참석했고 아이들 숙제도 꼼꼼히 봐주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우리 엄마라고 친구들에게 소개할 때면 지연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집안일도 완벽했습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집은 항상 깨끗했고 아들도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명절이면 먼저 나서서 음식을 준비하고 제 생일이면 꼭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했죠. 시댁 어른인 저희를 모시는 태도도 정말 예의 바르고 공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지연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자기 아이도 없이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너는 왜 자기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니?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미소 지으며 이미 저한테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서 저희 부부는 결혼 3년째 되던 해에 아파트 한 채를 지연이 앞으로 장만해 주었습니다. 또한 출퇴근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차도 한 대 사주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지연이의 헌신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 손자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집안에 큰 변화가 생기자 저희 부부는 문득 나이가 들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을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슬슬 유산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우리 나이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겠소. 저희는 아들이 둘 있는데 오랜 시간 의논 끝에 큰며느리 지연이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자기 아이도 낳지 않고 남의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온 지연이의 헌신에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오랜만에 친구 한 명이 전화를 했습니다. 박 여사라는 친구였는데 옛날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죠. 박 여사의 아들은 우리 아들의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반이었고 대학은 다른 곳으로 진학했지만 가끔씩 연락하는 사이였죠. 언니, 시간 되세요? 점심이나 같이 먹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니 반가운 마음에 승낙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박 여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몇 마디 안부를 나눈 후 박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제가 오늘 불편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여사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골프장에서 언니네 며느리를 봤대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다니, 우리 지연이가? 네, 골프장에서 몇몇 남자들과 항상 어울려 다니고 연습이 끝나면 함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아이가 아니라서. 박 여사의 말에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완벽한 우리 며느리를 뒷담화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지만 박 여사의 아들은 평소 과장해서 말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우리 집안에 해가 되는 말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모르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소. 내일 변호사 만남은 미루고 다음 날 저희는 지인을 통해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소개받았습니다. 탐정에게 지연이의 일상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죠. 솔직히 말하면 탐정 보고서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나오길 바랐습니다. 그저 박 여사 아들의 오해였기를 간절히 바랐죠. 일주일 후 첫 보고서가 왔습니다. 손이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상자는 매일 아침 8시에 남편을 배웅한 후 10시경 인근 사우나로 이동합니다. 사우나에서 약 2시간을 보낸 후 오후 1시경 골프장으로 이동하여 1시간가량 연습을 합니다. 이후 1시 30분경 골프장을 나와 인근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여러 명의 남녀와 만나 시간을 보내고 저녁 6시 전에는 어김없이 귀가합니다. 이 내용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희가 알던 지연이는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데 항상 바쁜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일 외출하여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좀 더 지켜봐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주 후 탐정은 더 충격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지연이가 골프 모임
후 술자리에서 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남편하고 시부모님은 내가 요조 숙녀인 줄 알아? 난 절대 6시 전에 남편 오기 전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남편이 내가 이러고 노는 걸 어찌 알겠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지연이의 것이었지만 말투와 내용은 제가 알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3주째에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들어야죠. 탐정이 가져온 동영상에는 지연이를 포함한 6명의 남녀가 골프를 친 후 술을 마시고 이후 쌍쌍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그중 한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의 이중생활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저희를 속여왔던 걸까요? 아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진실을 알려주면 아들이 상처받을 것이고 모른 척하면 계속 속고 살게 될 테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불러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주말 저녁 아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간 사이 아들을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차분히 모든 이야기를 전하고 증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재민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진정해라.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아들은 주저앉듯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 정말 지연이를 사랑했어요. 아이들도 엄마라고 따랐는데. 그날 밤 아들은 우리 집에서 묵었고 지연이에게는 친구와 술 마시다 늦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은 다음 날 아침 차분히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들의 결심에 저희도 동의했습니다. 배신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아들이 지연이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때 지연이는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영상을 보여주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지연이는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후였습니다. 왜 그랬어?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였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답답했어. 매일 똑같은 일상, 남편과 아이들만 바라보며 사는 게.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그게 답답하면 정직하게 말했어야지.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다니.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이는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불륜의 증거가 있어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이혼 후 지연이는 몇 번 아들에게 연락해 용서를 구했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아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몇 달 후 지연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친구 집을 전전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3년 동안 우리 가족이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남몰래 지연이에게 조금의 돈을 보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당장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나 남편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들이 알면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이혼 후 아들과 아이들은 다시 셋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작은 손자는 엄마는 왜 가셨어요? 라고 자주 물었죠. 아들은 엄마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두 번째 엄마의 부재를 경험한 셈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아들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저희 부부도 자주 방문해 손자들을 돌봐주었습니다. 큰 손자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올 때마다 아버지를 걱정하며 아빠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과 신뢰더라고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거짓과 신뢰가 없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상일 뿐입니다. 이혼 후 1년 동안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표면적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죠. 엄마, 난 왜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없을까요?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취해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한 말입니다. 첫 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이번에도 내가 문제인 걸까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자식의 아픔은 부모의 아픔이니까요. 남편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란다. 아이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작은 손자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친구들과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걱정이 되었죠. 상담 선생님은 아이가 가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작은 손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베개 밑에서 지연이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지연이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그랬니? 우리 아이들은 내가 필요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손자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올 때마다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군대 생활이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아빠랑 동생 잘 챙길게요. 그렇게 말하는 손자의 모습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는 믿음이 생겼죠. 이혼 후 약 1년 반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지연이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의 단정하고 예쁜 모습은 온데간데 없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옷차림도 소박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로함이 역력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그렇게 배신한 사람을 마주치다니.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지연이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연기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 보였습니다. 지금 뭐하고 지내니?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시간제로요.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걸까요? 아이들은 잘 지내나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 너 없이도.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가혹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전 아이들을 볼 자격도 없어요. 그리고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작은 돈이지만 아이들 용돈으로 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 우리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으니까. 지연이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제가 미안하다고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끝으로 지연이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뒷모습을 보니 어쩐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만남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나 남편이 알면 또 상처받을 테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을 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주말마다 캠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니 이번 일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잘된 일이라니?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지연이와의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과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웠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양육을 지연이에게 많이 의존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면서 아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하면 지연이를 미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더라고요. 지연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아들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지연이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아들은 이미 그것을 내려놓고 있었던 거죠. 큰 손자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손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작은 손자가 갑자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던 거죠. 저는 공부하기 싫어요. 그냥 일찍 취업할래요. 아들은 당황했고 저희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작은 손자는 아직 며느리 지연이를 못 잊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연이가 아이들에게는 끔찍하게 했으니 말입니다. 지연이에 대한 마음이 컸으니 실망도 크겠죠. 할머니,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작은 손자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들은 학교 상담 선생님과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전학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손자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때 큰 손자가 나섰습니다. 대학생이 된 큰 손자는 동생을 데리고 매일 저녁 운동을 시키고 주말에는 함께 공부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학 동아리 활동에도 동생을 데려가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죠. 형,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작은 손자가 물었습니다. 바보야, 내가 내 동생이니까. 우리는 서로밖에 없잖아. 형제애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큰 손자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했고 작은 손자도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 문제도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친구들도 생기고 성적도 올랐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혼자지만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국 유산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니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아들이 저희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던 중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난번 경험 때문에 자연스레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니?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같은 회사 동료예요. 미혼이고 42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동료로만 생각했는데 점점 마음이 생겼어요. 아이들과도 이미 몇 번 만났고 아이들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알아가면서 아이들의 마음도 살피고 천천히 진행할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는 게 좋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며칠 후 아들이 그 여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는데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긴장되네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긴장할 필요 없어요. 편하게 대화해요. 제가 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수진이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과 함께 자랐다는 이야기,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힘으로 취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의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제가 엄마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를 만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수진이의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었고 아이들도 수진이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작은 손자는 수진이가 오면 반갑게 맞이하며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혼자 시장에 갔다가 또다시 지연이를 마주쳤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좀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움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연민,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어떻게 지내니?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연이는 이제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치료도 받고 있다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항상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완벽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고 결혼 후에는 완벽한 아내와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했죠. 하지만 그 역할이 너무 버거웠나 봐요. 그래서 다른 모습의 저를 찾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변명에 불과해요. 제가 한 행동은 용서받기 어려운 거니까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은 용서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지내나요? 지연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 큰애는 대학 다니고 작은애도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혹시 정말 죄송한 부탁인데 아이들에게 가끔 안부 전해도 될까요? 편지라도.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연이가 그들의 삶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 지금은 아이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니까.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헤어지기 전 지연이가 작은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그냥 제 마음입니다.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됩니다. 집에 돌아와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지연이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행동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벌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깨달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외출이나 자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지연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었으니까요. 1년 후 아들과 수진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이 신랑 신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수진 이모, 이제 엄마라고 못 불러서 죄송해요. 하지만 제 인생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위해 많이 웃어주세요. 작은 손자의 편지에 하객들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혼식 후 저는 아들에게 지연이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지연이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정말 미웠지만 이제는 그저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도 언젠가는 지연이를 만나야 할 시간이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시간이 더 흘러 2년 후 큰 손자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이었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큰 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사실 저 얼마 전에 지연이 엄마를 만났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궁금했거든요. 왜 우리를 떠났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들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화나셨어요? 그래도 저희를 낳지는 않았지만 키워주셨잖아요. 저희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큰 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 성인이니까 내 판단에 맡길게. 지연이 엄마는 많이 변했더라고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했어요. 동생한테도 편지를 썼는데 제가 아직 전하지 않았어요. 동생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서.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처, 용서, 화해에 대해서요. 쉽지 않은 대화였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작은 손자도 지연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연이는 엄마라는 호칭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아이들의 친구로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손자들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가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지연이도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기를 바랍니다. 미움보다는 용서가 우리 모두를 더 자유롭게 만들 테니까요.